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조각 54번 납세 의무의 확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문제 나오니까 뭐 중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납세 의무의 확장은 일단 뭐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해서 그 납세 의무를 누군가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뭐 피상속인 거를 뭐 상속인이 이어받았거나 뭐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지금 요 처음 보는 내용 잠깐 언급된 적이 있긴 하지만 2차 납세 의무라고 해서 원래 책임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친구가 일부분에 대해서 못 냈어. 그러면은 그 한정적으로 못 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그거를 2차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2차 납세 의무거든요. 자, 여러분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2차 납세 의무 같은 경우부터 일단 볼 건데, 2차 납세 의무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 법인이 뭔가 주된 납세 의무자고 그거에 대한 뭐 대주주나 이런 주주가 또 그걸 책임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떤 주주가 납세 의무자, 원래 납세 의무자고 그거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주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법인이 또 그걸 2차 납세 의무 지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그 케이스를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표로 막 해서 케이스별로 쭉 다 정리를 해서 그걸 다 하면 좋은데, 우리는 일단 나왔던 거 위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할게요.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밑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 자, 일단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을 못 다 갚았다는 거야. 그 경우에 그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과점 주주가 그 법인이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주 납세 의무자는 법인인 경우고 2차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그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무한책임 사원은 기본적으로 원래 무한책임이니까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에 있죠. 한명회사랑 합자회사에 있는 상법상 규정이고 우린 거기까지 자세히 몰라도 돼. 아무튼 뭔가 책임을 나는 유한이 아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지겠다라는 게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과점주주는 주주 중에서도 아주 지분율이 높은 절반 이상 갖고 있는 과점주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경우에 법인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대요. 그런 그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성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법인이랑 너 둘이 연대 책임져 이런 거 아니라고. 법인이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만 네가 책임져라 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 빨간색으로 법인의 범위에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입니다. 법인의 범위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했어. 여기 21년부터 제외됐어요. 원래는 모든 법인이었는데 상장된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제외했어. 21년부터 제외되었다는 거.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뭐 납세 의무가 성립일 현재, 이제 우린 이거 알아요. 납세 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일이 필요하고 했잖아. 어떤 시점의 무한책임사원, 어떤 시점의 과점주주가 이런 2차 납세 의무를 지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세 지금 법인이니까 법인세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다양한 케이스 있지만 일단 보통 과세기간 끝나는 때 X1년 12월 31일 그 시점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후에 X1년 12월 31일이 지나서 만약에 과점주주가 지분율이 낮아져서 과점주주가 아니게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됐죠?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 50% 초과해서 갖고 있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임원의 임명권 행사. 임은 임명하는 거예요. 시켜주는 거. 면은 면시키는 거, 면직시키는 거. 너 나와 이거. 시키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수 있다면은 아주 지배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지. 임원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지배적인 영향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업 방침을 결정한다.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새우깡 안 만들 거고, 이제 새우깡이 제일 맛있는데 먹태깡? 아무튼 그걸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됐고요. 먹태깡 사실 못 먹어봤습니다. 맛있다고 하던데. 자, 일단 내용을 볼게요. 이 정도 보고 나서 내려와서 풀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여러분 비교하면서까지 모든 케이스끼리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준일로 한다 이런까지 케이스별로 다 분석하기 시작하면 좀 많거든요, 공부할 양이. 우리는 기출되는 것 위주로 정리하는 걸로 심플하게 갑시다. 과점주주란 그 정의 50%를 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여도 뭐 상장법인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 맞아요. 아까 정리했죠? 여기.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를. 4번.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 2에 따른 범위 외에도 별도로 규정된 법률의 규정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렇다 라고 받아들입시다. 뒤쪽에 정리해두긴 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시행령 1조 2 모르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내용이 설명이 없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런가? 이건 진짜 거의 홀짝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 자세히 알고 있다면 물론 분명히 판단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표현되면은 꽤 이제 까다롭게 나온 겁니다. 뒤쪽에 볼게요. 그냥 저도 그래서 풀이도 그냥 간했어. 다른 시행령 20조 2 등에서 별도로 특수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자고. 됐죠? 이게 뭐 정석적인 공부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합시다. 문제에서도 약간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제가 문제를 푼다면 이런 거는 이제 그럴싸하고 그래 그럴싸하고 그런 걸로 내셨겠지? 라는 걸로 저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조 2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1조 4일로 만약에 나왔다. 다른 항이다 이러진 않겠죠. 보통이라면.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법률이 있을 법 하잖아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정의가 좀 여러 가지 필요할 테니까 그렇겠거니 라고 풀 수 있다고요. 어떤 여러분 이런 스킬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객관식 풀이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감이나 이런 게 노하우니까 경험상 보통 그렇게 아는 거지. 보통 이런 4번 같은 문항이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는구나 라는, 이게 맞든 틀리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4번 같은 이런 문장의 구조 보기가 정답인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걸 경험칙으로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는 거지. 100%는 아니에요. 그렇게 틀릴 수도 있고. 판단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아시겠죠? 4번.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임원에 대한 임명 혹은 면직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고 사업 방침 결정, 새우깡 이제 그만 만들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3번 볼까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사업상 주주 유한 책임의 예외다. 그게 맞아요. 법인의 2차 과점주주가 법인의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즉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봅시다. 어디가 틀렸는지. 어려워. 국세기본법 어려워요. 무한책임사원은 당연히 그 상법상 무한책임을 진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무한책임사원은. 근데 과점주주는 지분율이 많다고 해서 일단은 지분율이 많든 적든 주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이에요. 자기가 유한책임이란 뭐냐 하면 내가 투자한 지분을 다 잃었어. 빵원이 됐어. 그럼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식 갖고 있다고 해봐. 어디까지 책임져요? 선물 옵션, 뭐 풋을 걸었네, 숏을 쳤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그 일반적인 주주로 생각하자고. 그럼 내가 감당할 손해는 어디까지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주식이 상장 폐지돼서 영원되는 것까지가 내가 감당할 최대치지. 그게 바로 유한책임이라고. 책임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도가 있잖아요. 그지? 그 후로 뭔가 손해가 생기면 나는 더 책임지는 건 아니야.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라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지언정 빚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게 바로 유한책임이에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적고 작고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아셨죠? 그게 바로 주주의 기본 책임이에요. 유한책임인데 이런 과점주주라고 해도 퍼센트지가 막 70% 된다고 해도 그 70%가 0이 되는 것까지가 최대치지. 이렇게 법인이 생긴 법인세, 세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한책임 성격의 예외, 위배되는 건 맞아요. 이거는 맞아. 하지만 세법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과점주주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정해놓은 거라고. 이게 법적으로. 됐죠? 지배적인 영향력을 막 행사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점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고. 됐죠? 한정적으로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고 이런 요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문처럼 법인의 2차 과점주주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하는 거지. 연결되어 있잖아. 지금 1차, 2차 이렇게 지분율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논리적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려운 거 맞아요. 지금 이 표현.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설명을 해도 충분히 제가 들었으니까. 됐어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2차) 납세 의무 틀린 것은 1번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 양수인은 사업 양도인의 양도일 이전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사업이 우리 포괄 양도 양수 부가가치세에서 한번 언급됐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 이거 읽어볼게요.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항상 있어요. 2차 납세 의무는 보충성을 대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원래 납세 의무자가 자기 걸로 갚으려고 했는데도 못 갚았다. 그 경우에 보충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2차 납세 의무자를 진다. 이건 전제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부족할 때 한해서 책임진다. 이런 표현이 없고 전체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와 본래 납세 의무자가 다 같이 책임을 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면 틀린 거라고. 보충성이 대전제예요. 2차 납세 의무는. 사업 양수인 중 일정한 자는 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사업 양수인이라고 100%다 2차 납세 의무 지는 거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자 혹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조세의 필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라면 너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책임져라라는 거야. 너도 책임져라는 거야. 그리고 한도가 있어. 이거는 아까 전에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같은 경우는 성립한 기준, 성립일 기준의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으로 기준을 잡았지 그때로. 근데 사업 양수인은 뭐 양도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 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져요. 됐죠? 그리고 한도가 있어요. 이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져요. 내가 양수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0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넘어서서 한도 없이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2차 납세 의무가 어렵게 막 섞어서 내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케이스에 해당하는 말을 여기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출되었던 것까지만 소화하자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저 양도와 양수인 여기 볼게요.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모든 양수인이 아니고 사업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뭐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양도인하고 짜고 조세피를 목적으로 양수한 자다라는 거야. 됐죠? 이렇게. 자, 3번. 2차 납세 의무자는 주된 납세 의무를 전제로 성립하고 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아까 전에 보충성은 뭐였어? 보충성은 어떤 의미? 주된 납세 의무자가 갚고 싶었는데 못 갚고 남은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갚는다. 그게 보충성이에요. 지금 이 3번은 뭐냐면 2차 납세 의무자는 주된 납세 의무자에 따라다니는 부종성. 부종성은 뭐예요, 여러분? 부차적으로 따라다닌다. 따라다닐 종이야. 부차적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된 납세 의무자가 만약에 이걸 갚아서 사라졌어. 그러면 2차 납세 의무도 사라져야겠죠? 갚았으니까. 그게 부종성이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정리도 있을 겁니다. 자, 부종성. 부종성은 본래 납세 의무가 소멸하면 2차 보충적 납세 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걸 말해요. 됐죠? 그리고 아까 보충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갈게요. 보충성은 본래 납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2차 납세 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 모두를 갖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차 납세 의무는 특징이 부종성과 보충성 모두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 요런 걸로 점수 맞는 거라고요.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진짜 어렵게 구별하는 문제를 내면 뭐 아무도 못 맞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맞추기 까다로워요. 맞히기 까다로워. 근데 지금 이런 것들 있죠. 2차 납세 의무의 성격 이런 것들은 보기 나오면 땡큐야 땡큐.
이런 거는 스토리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강의 듣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게 좋다고요. 공부하기에.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결국 합격할 확률, 맞힐 확률을 1%씩 높여가는 거예요. 4번.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체납되어 그들의 재산으로 출자자의 세금을 내기 부족한 경우 법인이 제2차납세 의무를 진다. 여러분 4번은 어떤 경우예요? 아까 앞에 문제는 법인이 못 갚았어. 그때 무한책임 사원이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이 못 갚은 거를 대신 갚는 경우였어요. 이 4번은 읽어보니까 어떤 경우예요? 모르겠죠, 읽어도. 차분히 읽어보면 반대야, 반대. 이 경우는 무한책임 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체납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갚는다고? 이거는 2차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법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예요. 됐죠? 다른 경우인 거예요, 앞쪽이랑. 4번 풀어놓은 거 보세요, 뒤쪽에. 4번. 무한책임 과점주주가 못 갚았다.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 법인이 2차 납세 의무를 지는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 뭐? 법인이 한도가 있다고. 잠깐만요. 한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경우에만 그 지금 무한책임 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이 법인에 대해서 주식을 갖고 있겠지. 그 주식을 팔아서 만약에 환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시 그 출자자, 무한책임 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지금 이 법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에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 구석진 부분,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차이점은 아까 전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무한책임 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지는 경우는 이때 법인이 상장된 법인은 어땠어? 제외라고 했지.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과점주주 등이 책임진다고 했지. 근데 여긴 아니에요.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법인이 지금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이때 법인은 상장 여부 불문입니다.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출됐던 것만 했다는 건지 아시겠지? 여러 케이스가 있고 이거를 막 섞어서 문제로 내면 솔직히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출된 것까지로 저는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체 다 하고 서로 비교해서 이거는 왜 이런지 막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2번. 청산인 등은 법인이 해상한 경우 해산한 법인에게 이미 부과된 국세에 한정하여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틀렸어요. 이거 볼게요. 2번. 자, 여기 해설이 여기 있어요. 법인이 해산해서 청산해요. 그때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이 표현이 중요해. 두 개. 부과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향후 납부할 소액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진다고? 법인이 해산해서 청산하죠. 이때 청산인 물품, 법인의 재산을 나눠준 사람, 청산인,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간 사람이 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야. 법인이 청산하면서 세금을 다 클리어하게 다 내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일부분에 대해서 못 낸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 부과되거나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청산인, 재산을 나눠준 청산인이나 그 나눠준 거를 받은 잔여 재산을 분배받은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야. 2차적으로. 여기에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라는 표현은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한다는 거야. 부과가 끝났거나 아직까지 부과는 안 됐지만 조금 있다가 납부까지 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모든 국세를 말한다는 거야,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2차 납세 의무에 해당이 되는 국세는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는 때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한다. 그럼 틀린 거라고. 차후에 부과될 그것까지 다 책임지라는 거야, 이 경우는. 그래서 2번처럼 표현하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청산인 등은 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야. 어디? 법인이 해산하면서 해결 다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거에 한정해서 부과되었거나 향후 납부할 금액 다 책임지라는 거야, 이 경우는.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여러분 다 훌륭한 겁니다. 대신 기출되었던 거는 그래도 제가 스토리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거는 숙지합시다. 됐죠? 머릿속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큰 표를 다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출되는 것까지는 서로 왜 틀렸는지까지는 알 수 있게, 왜 틀렸는지 알 수 있게. 납세 의무의 승계입니다. 이건 2차 납세 의무하고 좀 다른 거예요. 밑에 볼게요. 납세 의무의 승계. 아예 이어받은 거야, 이거는. 뭐다? 법인이 합병했다. 그러면은 합병 후 법인이 책임져야 되겠지. 그리고 상속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거는 어때? 상속인이 책임져야겠지. 남은 부분을 이어받아서. 그죠?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고 볼게요. 이거 전체 다 보지 않을 거고 보고 이어서 공부할 거예요. 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 맞아요.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받긴 하지만 무한 책임으로 받는 건 아니야. 한도가 있어요. 내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이 재산가액이 0이 될 때까지가 내가 책임질 한도예요. 상속인이 책임질 한도다. 맞아요. 2번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은 피상속인이 죽고 상속인에게 재산이 갔다면 상속인에게 다시 해야 된다. 이거 틀렸어. 주의합시다. 2번 뒤에. 2번이 따로 있나? 볼게요. 여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 규정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절차는 상속으로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다시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 세법에. 그러니까 요거를 2번은 틀린 걸로 합시다. 암기. 다시 할 필요 없어요. 한글로 보기 때문에. 2번.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아들,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있습니다. 상속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안불한 국세 등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요것도 맞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납세 의무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될 수 있다. 요것도 중요하죠. 암기. 확정된 것만 승계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성립만 된 것도 승계될 수 있다. 요것들 표현합시다. 자, 확정 여부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되는 것이다. 5번 풀이고. 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오케이. 볼드체 되어 있는 거는 공부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참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라는 점. 또 납세 의무의 승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거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요걸 많이 봤어 이미. 맞아요.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2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예전에 어떤 거 이렇게 된 게 있어도 요거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저 규정을 둔 겁니다. 2번. 요거는 뭐 따로 설명이 없네. 그대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아들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라는 거 받아들입시다. 규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예전에 약간 꼼수처럼 이렇게 비켜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아예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상속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보험금을 네가 받는 게 있다면 그거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겠다라는 거. 됐죠? 자, 이거는 이미 공부했어요.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 시기는 언제? 상속이 개시된 때.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사망일을 말하는 거라고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사망이 개시된 때로 본다고. 맞아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 의무도 승계가 됩니다.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됐대요. 생각해봐요. 스토리를. 아버지가 어떤 법인의 과점 주주였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시던 분이래. 그래서 그 법인이 일정 부분 못 낸 게 있어서 보충성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거를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고 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럼 아들인 상속인이 그 이차납세 의무도 승계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됐죠? 오케이.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중 최고령자가 국세 등을 납부할 대표자가 된다. 틀렸어요. 이런 거 없어요. 5번 풀이.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어때?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것만 있을 뿐이지. 뭐라고?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내세요. 이런 거 없다고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납세 의무의 승계나 그러니까 확장, 이 전체 큰 제목이 뭐예요? 납세 의무의 확장이죠. 승계, 돌아가시거나 법인이 합병되거나 하면서 너 이거 터치, 바톤 터치, 이게 승계고, 아, 본래 납세 의무자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야. 지금 합병이나 사망은 죽어버려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있긴 계속 있는데, 아, 이거 내가 다 못 갚겠는데? 이렇다면 2차 납세 의무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갚아라. 결과적으로 보면 납세 의무가 커진다는 거예요. 아예 이어지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갚든 아예 이어지는 거는 납세 의무의 승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너도 갚아 라고 하는 게 2차 납세 의무.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시험적으로 어렵게 내려면 되게 복잡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해요. 주제 자체가 까다로운 주제인데 이 정도 나와있던 문제에 대해서 정오를 딱 판단할 수 있다면은 여기는 여기까지로 갈무리 합시다. 매듭을 지어야 돼요. 자, 잘 따라오셨고요. 끝인 건 아니겠죠? 뭐 이 멘트를 들으시는 분은 다 듣고 계신 걸 테니까 쉬셨다가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